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는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숙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시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까지.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30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죠? 비용은 얼마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이요.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어르신들이 계신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견학만 온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랬군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비록 간병인을 쓰는 것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요양원은 안 갈래. 어머니, 왜요? 시설 너무 좋잖아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민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에서 500만 원, 연금은 180만 원.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샜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었거든요.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 정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정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18만 원이라고요? 네, 보증금도 1,000만 원 정도고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고 주 2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 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저는 사회 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씨,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였는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통화하자. 내일 지영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해 비상벨이 있는 거고 생활지원사도 주기적으로 방문해준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러시겠다면, 복지주택에 가시겠다면 그럼 기존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LH